자, 2장 봅니다. 제2장. 자,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언급을 해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2장을 놓치면 일단 안 된다고 보는 거죠. 2장은 굉장히 중요한 단원입니다. 그래서 2장의 여파가 3장, 4장, 5장까지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2장 토지의 등록. 제2장은 토지의 등록편입니다. 전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니까 토지의 등록에서는 이제 어떤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요 4개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중점적으로. 전 시간에 이런 내용을 설명해 드렸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측량을 해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해라 등록해라 이렇게 나온 국토교통부 장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로넣기 전 시간에 우리 풀어봤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를 조사 또는 측량을 해서 이것을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을 하는데 항상 지적이라고 하는 파트를 공부할 때는 등록사항에다가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라 이겁니다. 등록사항에다가 모두 초점을 맞춰라 이겁니다. 그 등록사항에는 총 몇 개였나요? 3개였죠? 첫 번째 무엇? 첫 번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무엇이 있었냐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엇이 있었냐면 기타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지적은 항상 이쪽이 핵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토지 표시 사항은 총 몇 개가 있다? 총 6개가 있다. 6개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6개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개를 무엇이라 그래요? 토지의 표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6개를 토지의 표시라고 하는데 이 토지의 표시사항 6개의 토지의 표시사항을 어떻게 하고 새로이 정하거나 이것이 변경이 되고 이것을 무엇하는 것? 말소하는 것 이걸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는 토지의 무엇이라 한다? 토지의 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토지 표시사항을 새롭게 정하고 이것을 변경하고 말소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토지의 이동. 그러면 이쪽과 관련돼서는 소유자의 어떠한 주소가 바뀌었다라든지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었다라든지 이름을 개명했다라든지 개별 공시지가가 바뀌었다라든지 등급이 바뀌었다라든지 이런 것은 뭐가 아니다? 토지동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뭐가 발생을 하게 되면 토지에 이동이 발생을 하게 되면 누가? 그 토지의 소유자. 이 토지의 소유자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무엇을 해라? 신청을 해라 이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신청을 하느냐? 지적소관청에게. 지적소관청에게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보통 통상적인 일반적인 토지 이동 신청은 며칠 이내에 하도록 되냐면은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토지 이동 신청은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다로 됐다. 바다로 된 토지는 등록을 무엇한다 그랬어요? 바다로 됐을 때는 등록을 말소한다 그랬죠. 그럴 때는 60일이 아니라 며칠이다? 60일이 아니라 9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적소관청에 신청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적소관청은 우리 전 시간에 했던 거
무엇을 나타내요? 지적소관청이란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무엇이라 한다? 지적소관청이다. 시장에서는 제외될 시장이 있었죠. 어떤 거?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즉 어디를 얘기해요? 성남시장. 그러니까 시험에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만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더군다나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보기 때문에요. 어떠한 특정한 어떠한 소관청이 아닌 것을 1번 성남시장, 뭐 2번 뭐 팔달구청장, 3번 무슨 뭐 서울의 뭐 영등포 구청장 이런 식으로 어떤 지역을 표현해서 내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아시겠죠? 그 나온 적도 없고 그래서 제외냐 포함이냐 이것만 잘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외냐 이 포함이냐 이 부분만 잘 생각을 합니다. 됐죠? 그러면 보통 토지 소유자가 하는데 만약에 비법인 사단 재단, 비법인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재단, 비법인 사단 재단의 경우에는 토지이동 신청을 누가 하냐면 대표자 또는 누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신청을 받았죠. 소관청이. 여러분들 의 쪽 보시면 돼요. 신청을 받았죠. 그럼 신청을 받았으니까 지적소관청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 여기 좀 삐뚤어졌네. 이게 지금 이 칠판이 굉장히 좋은 칠판인데 단점이 뭐냐면 그 눈금이 새겨져 있지 않아요. 약간의. 그래서 이게 좀 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매끄럽지 않은데 자 이제 볼게요. 신청을 받았죠. 그러면 소관청은 신청을 받았으면 이거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것을 무엇을 해라? 결정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정해야 된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절차법이에요. 절차 위주로 정리를 좀 하시면 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뭐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뭐 밴드에 뭐 많은 자료를 올려놓지는 않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밴드가 나오는데 제가 오늘 필기노트를 지적 관련된 필기노트를 올려놨어요. 한 17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17페이지에서 12문제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들으실 때 기본서하고 필기노트를 같이 놓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매일매일 뭐 이렇게 한 문제씩 올리는 것도 뭐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그 필기노트 같은 경우 이렇게 하나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 수험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감동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되게 좋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것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이제 의의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 만약에 의의 마지막 줄에 보시면 그러면 신청이 없다면 지적소관청이 어떻게? 지적소관청이 직권에 의해서 조사 또는 무엇을 해서 조사 또는 측량을 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무엇을 한다?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직권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 토지 등록의 기본 원칙 및 절차에서 국정주의하고 직권 등록주의 이게 국정주의예요. 시험에 국정주의는 중요한 건 아닌데 모든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국정주의인데 이게 국정주의의 개념이 바로 뭐냐면은 이러한 토지 표시는 누가 정할까요? 이러한 토지 표시는 국가가 정하거든요. 이것을 국정주의라고 하고요. 직권 등록주의라고 하는 것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소관청이 조사 측량해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는 직권 등록주의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칠 것이냐,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직권 조사 등록할 것이냐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직권에 의해서 조사 등록에 대한 직권 조사 등록의 절차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제 제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책에다 밑줄 같은 거 거드리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좀 있으신 분들 있는데 여러분들이 인강을 듣고 학원에 나와서 수업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부의 어떤 양을 줄이는 것과 어떠한 내용들이 중요한지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수업을 들으면서 책에다가 밑줄을 긋기 위해서 여러분들 인강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밑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을 수 있어요. 왜? 수업을 들으면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어느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을 제가 해드립니다. 대부분 제가 칠판에 쓰는 내용들은 시험에 다 나오는 내용들만 씁니다. 제가 칠판에 쓰지 않는 내용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그래요. 거의. 자, 그래서 절차법이기 때문에 또 역시 절차를 잘 보시라는 거야. 그럼 소관청이 직권에 의해서 조사 등록을 하기 위해서 조사 등록하기 위한 절차에서 첫 번째는 뭐를 수립하냐면은 줄여서 한번 써볼게요. 조사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조사에 대한 뭐를 수립을 해요?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조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서 뭐를 해야 돼요? 가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조사를 했으면 그것을 근거를 적어야 되겠죠. 어디에다가? 조사부라고 하는 곳에다 적는 거예요. 조사부라고 하는 데다가 근거 내용을 적습니다. 조사부라고 하는 데다 근거 내용을 적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 지적 공부를 무엇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데 이러한 지적 공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결의서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이 결의서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결의서는 무슨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다 이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조사 계획 수립하고 조사해서 그 내용을 조사부에다 적고 최종적으로 지적 공부를 정리하기에 앞서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 우리는 이 결의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결의서는 몇 개? 두 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있고 소유자 정리 결의서가 있어요. 소유자 정리 결의서가 있는데 여기서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는 것이지 소유자 정리 결의서 작성하면 안 돼요. 이렇게도 보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시면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죠. 자, 지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다? 토지 이동이에요. 토지 이동. 그래서 토지의 이동에 대한 현황을 무엇하기 위해서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를 하기 위한 무엇을 수립한다?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여기서 이동인데 시험에서 이것을 이용이라고 한번 시험에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했어요. 글자 바꿔서 낸다고 해가지고. 이용 나오면 틀립니다. 자, 여기서 앞으로 우리가 지적에서 직권이라는 말이 나오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다? 직권이라는 말이 나오면 지적 소관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사 계획은 누가 수립을 한다? 조사 계획은 당연히 지적 소관청이 수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관청은 시장구수 구청장이니까 원칙적으로 시, 군, 구를 기준으로 해서 시, 군, 구를 기준으로 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득이할 경우에는 읍면 동단위로 읍면 동별로도 무엇할 수 있다? 수립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뭐야? 원칙적으로는 시, 군, 구별로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면, 동 단위로 수립하는데 이런 문제가 나온 적 있어요. 소관청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라. 그러면 어때요? 제가 의심하라 그랬죠. 전 시간에. 시도지사 승인. 그럼 X. 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것은 지번 변경, 축척 변경, 공부 반출. 세 가지. 이해하셨나요? 시험에 나왔었죠. 자, 조사 계획을 수립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토지 이동 현황을 무엇해라? 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를 하고 이것을 조사를 하게 되면 그것을 어디에다가? 토지 이동 조사부에다가. 토지 이동 조사부. 여기 조사부라고 써놨는데 이 조사부가 바로 뭐예요? 토지 이동 조사부에다가 그 내용을 적어라 이겁니다.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결의서 작성을 하죠. 결의서를 작성을 하고 지적 공부를 무엇을 해라? 정리를 해라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여기까지만. 물적 편성주의 거긴 안 보셔도 돼요. 특정의 원칙 안 보셔도 됩니다. 시험 안 나와요. 자, 제가 전 시간에 우리가 지적 공부를 편성하는 이 지적 공부를 편성하는 방법에는 총 3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물적 편성주의라는 것이 있고 인적 편성주의라는 것이 있고 연대적 편성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 물적 편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편성하는 것이고 인적 편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권리자를 중심으로 해서 편성하는 것이고 연대적 편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신청하는 순서에 따라서 공부를 편성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무엇을 취하고 있다? 물적 편성주의. 즉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지적 공부도 편성, 등기 기록도, 등기부도 편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구체화시킨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의 필지마다 하나의 무엇을 둔다? 대장을 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필지 자체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 둘 다 등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개념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밑에 예제 있죠? 요거 물어본 거죠. 조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 조사계획이 도대체 뭐냐? 그죠? 토지이동 현황 조사계획 수립 그냥 맞추라고 그냥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32회 때 나왔다고 표현해놨는데 이미 그 전에 나왔어요. 자, 요거와 관련된 문제가 대략적으로 한 5문항 정도 출제, 제 기억상으로는 얼추 한 5문항 정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5문항. 최초의 문제가 이 절차 물어보는 거. 최초의 문제가 뭐야? 절차 물어보는 거. 두 번째 문제가 이 동을 이용으로 바꿔서 한번 냈고요. 세 번째 승인받아라 나왔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조사계획 수립하는 거 2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2절에 보시면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필지와 양입지가 나옵니다. 이 필지와 양입지가 나오는데 요것은 이 필지와 양입지에 대해서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입문과정에 있는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입문과정에 있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입문과정에 대한 내용 알아두시고 양입지의 경우에는 양입지의 요건하고 양입지의 제한 사유 양입지의 요건과 양입의 제한 사유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필지에서는 어차피 우리는 1필지 단위로 등록이 되는 거거든요. 1필지 단위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어떤 기준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합병할 때 합병 쪽에서 필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일단 37페이지하고 38페이지는 넘어가고요. 자, 지금부터 나오는 게 이제 뭐예요? 요거죠.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요 4개가 나옵니다.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 4개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최소한 몇 문항이 나와요? 여기서 4문항 정도가 여기서 최소한
4문항 정도가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됩니다. 일단은 쭉 넘기셔가지고 어디까지 넘기냐면 좀 많이 넘겨야 돼요. 경계를 먼저 한번 볼게요. 57페이지를 보시면은 57페이지를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은 경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먼저 경계부터 먼저 정리를 합니다. 지번 같은 경우는 내용이 좀 많으니까 먼저 이번 시간에는 경계부터 먼저 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경계. 경계에서는 이제 어떠한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면 경계란 무엇이냐? 경계의. 그 다음에 지상경계 기준. 지상경계 기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지상경계점 등록부.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무엇을 봐야 되냐면 기타적인 내용을 이제 보게 되는데 주로 시험에서는 요 지상경계 기준하고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대한 내용이 시험에 이제 출제가 많이 됩니다. 먼저 경계의. 자, 제가 전 시간에 경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경계라고 하는 것은 경계점 간을 어떻게? 직선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을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을 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을 무엇이란다? 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이라고 했죠. 그죠?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경계는 무슨 경계예요? 도상 경계예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경계는 무슨 경계의 개념이다? 도상 경계다. 따라서 경계는 지적 공부 중에 어디에 지적도하고 어디에 임야도에 지적도와 어디에 임야도에 등록이 됩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수업할 때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될까요? 라고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에요. 경계랑 경계점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 경계는 어디에만 도면에만 등록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면은 무엇이다? 이렇게 지적도하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임야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이렇게 빨간색을 이제 게시판에 빨간색이 안 보인다고 하는데 요 부득이하게 빨간색을 썼어요. 이게 쓴 이유가 뭐냐면 도면의 도각선은 실질적으로 붉은색으로 우리가 제도를 하도록 돼 있어요. 자,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 점을 우리는 무엇이라 그래요? 이것을 경계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점을 우리는 무엇이라 그래요? 경계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경계점을 어떻게 직선으로 연결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을 무엇이라 한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경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복습. 그러면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겁니다. 경계점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전 시간에 우리 했었잖아.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무엇이다? 굴곡점을 무엇이라 그래요? 경계점. 굴곡점으로서 지적도와 임야도에서 어떻게 도해의 형태로서 나타내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상에서
좌표의 형태로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도회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이러한 경계점들을 좌표로서 표현되는 것을 무엇이란다? 경계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자, 경계 기능 시험에 안 나옵니다. 보지 않으셔도 상관없고요. 한번 볼까요? 이게 경계잖아요. 소유권의 범위를 나타낸다. 맞죠? 1번 맞고. 2번 면적. 경계를 알려면 우리가 경계하고 좌표하고 면적을 정하는 게 지적 측량이라고 했죠. 경계를 알므로써 면적을 구할 수 있고요. 좀 이따 나옵니다. 좌표를 알므로써 또 무엇을 구할 수 있다? 면적을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 측정의 기준이 되고 경계 복원 측량의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경계는 인위적으로 등록된다. 경계 기능 시험에 안 나오니까 보실 필요 없고요. 자, 법률상의 의미. 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무슨 경계? 도상 경계. 그러나 민법에 있어서는 울타리라든지 담장 이러한 것처럼 민법에서는 지상 경계를 의미하더라. 이렇게 봅니다. 아시겠나요? 자, 설정 원칙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보셔도 되고요. 보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한번 볼까요? 잠깐. 왜 설정 원칙이 시험에 안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15회를 기준으로 할게요. 제가 15회부터 지금 32회까지 지금 시험이 왔습니다. 물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조문에서만 시험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 원칙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5% 미만입니다. 5% 미만이고요. 15회부터 32회까지 경계의 설정 원칙이 한 5개 써 있죠.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어요. 나오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경계는 토지 표시이다. 맞나요? 맞죠? 경계는 토지의 표시입니다. 누가 정할까요? 국가가 정합니다. 그래서 경계 무슨 주의? 경계 국정주의라고 합니다. 두 번째, 경계는 직선이잖아. 경계점하고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거니까 이게 무슨 주의? 직선주의. 세 번째, 필지와 필지를 우리가 경계라고 하는 것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선을 의미하는데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필지와 필지를 구분하는 무엇이다? 선. 시험에 한번 나왔죠? 필지와 필지를 구분하는 선이다. 이것도 경계입니다. 그러면 요 필지와 이 필지를 구분하는 선입니다. 오로지 몇 개만 존재해요? 오로지 몇 개만 존재해요? 필지와 필지를 구분하는 선은 이 선은 오로지 한 개만 존재하고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와 무엇을 갖는다? 길이와 위치만을 갖습니다. 폭을 갖지 않기 때문에 면적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선이니까. 선을 가지고 어떻게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일반적인 거. 근데 얘는 선만 딱 있으니까 면적을 구할 수가 없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 경계는 나눌 수도 없어요. 이러한 원칙을 무엇이라고 한다?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번째, 어떠한 경계가 1200분의 1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 600분의 1에도 등록이 되어 있으면 얘를 따르라는 겁니다. 600분의 1을 따라라. 큰 축적 경계를 따르라 이거예요. 큰 축척을 따른다 이겁니다. 이러한 원칙을 축척 종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축척 종대의 원칙이다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5번째로는 일단 경계가 공부상에 등록이 되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경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경계는 움직이지 않아요. 이러한 원칙을 무엇이라 한다? 부동성의 원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5개가 경계 설정 원칙이에요. 잘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라는 거죠. 자, 경계 보면 여러분들 58페이지에 2번에 경계 설정 원칙에 기출 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자주 안 나와요. 거의 나올 확률은 없고 오른쪽에 경계 설정 기준 요거거든요.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 기출 표시에 24, 25, 27, 29, 30 계속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난이도는 어때요? 난이도는 최하입니다. 완전 하급의 어떤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지상 경계 기준을 공부할 때는 그림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자, 볼게요. 요쪽 좀 띄어서 이쪽에다 그릴게요. 지상 경계 기준은 해면에 접했다. 이와 같이 이렇게 해면에 접하게 되면 해수면, 해면에 접했을 경우에는 가장 해수면이 높게 올라왔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거를 표현하면 뭐가 돼요?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이렇게 됩니다. 이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시험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잖아.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라고 표현하지 않고 평균 해수면으로 나옵니다. 시험에서는 평균 해수면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틀린 거죠. 평균 해수면은 수위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이죠. 어떤 달의 인력에 의해서. 그래서 중간 정도의 그 수위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평균 해수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산이 이렇게 있어요. 산이 이렇게 있는데 도로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도로를 개설하려면은 산을 깎거나 쌓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도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흙을 깎아야 되는 거죠. 흙을 깎는 것을 우리가 절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흙을 쌓는 것을 뭐라 그래요? 성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절토부일 때는 여기가 경계가 돼요. 이쪽이 경계다. 그럼 이거를 표현하면 뭐가 돼요? 상단이 되는 거죠. 상단부. 얘가 하단, 얘가 상단. 그리고 어떤 필지가 평지예요. 평지면 높낮이의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높낮이의 차이가 없을 때는 구조물의 무엇? 높낮이의 차이가 없을 때는 구조물의 중앙을 무엇으로 본다? 지상경계로 봐요. 그러면 이렇게 높낮이의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요 토지와 요 토지에 높낮이의 차이가 있으면 제가 일부러 요 토지와 이 토지에 높낮이의 차이가 있죠. 그럴 땐 여기가 경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상단이고 여기가 하단이니까 이때는 무엇이 된다? 하단이 지상경계 기준이 됩니다. 시험에는 평균 해수면으로 많이 나오고요. 절토부일 때는 상단인데 하단으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형태예요. 그래서 다시 아까 얘기했듯이 지상경계 기준은 그림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래야 까먹지 않거든요. 그리고 난이도 높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1년을 공부하는데 지상경제 기준을 물어봤을 때 틀렸다.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우리가 중개사 시험은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60점만 맞으면 돼요. 그래서 맞추라고 주는 것만 맞추면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죠. 틀리라고 내는 것들은 그냥 틀리면 돼. 어차피 합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맞출 수 있는 부분만 맞춰도 60점은 맞는다. 그러면 맞출 수 있는 것만 맞추면 된다. 기출만 잘 파고 공부하시면 된다라는 거야. 기출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절토부일 때는 상단이고 높낮이의 차이가 없으면 중앙이고 있을 때는 하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단서 조항이 하나 붙어요. 오른쪽에 그 알아보게 나와있죠.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무엇에 따른다? 소유권의 범위에 따릅니다.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의 범위에 따른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자, 다시 절토부일 때는 상단이고 높낮이의 차이가 없으면 중앙이고 있을 땐 하단인데 그 지문에
소유자가 다르다라고 표현했을 때 상단이다, 중앙이다, 하단이다 이렇게 나오면 그건 틀린 질문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소유자가 다를 때는 소유권의 범위에 따른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하나 더 있죠? 한번 큰일 날 뻔했네요. 여기에 제방을 쌓습니다. 제방을 쌓게 되면 여기가 이쪽이 바다가 되는 거거든요. 이쪽이 경계가 되는 거야. 이거 바깥쪽 뭐라 그래요? 바깥쪽 어깨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깥쪽 어깨인데 시험에서는 안쪽 어깨, 안쪽 하단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은 특별하게 어렵지 않게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60페이지. 자, 그러면 이 경계를 만약에 제가 지금 이렇게 어떤 한 필지를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게 경계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가면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요? 눈에 안 보이죠. 왜 안 보일까요? 도상 경계니까. 그죠? 그럼 제가 어떠한 토지를 한 필지를 사게 됩니다. 영역 표시를 하려고 그래요. 영역 표시를. 거기다 뭐를 박으면 여기다가 이거를 설치하면 되겠죠. 경계점 무엇을?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 뭐를 설치를 해도 돼. 이쪽에다가 담장을 설치를 해도 되겠죠. 아니면 여기다가 또 어떠한 그 밖에 어떤 구조물 같은 것도 설치해도 되겠죠.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지상 경계의 표시에 대해서는 지상 경계를 표시할 경우에는 뚝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경계점 표지라든지 그죠? 이러한 것들로 표시를 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요게 나오죠. 첫 시간에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건데 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가장 중요한 게 등록사항이에요.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는 어떠한 것들이 등록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지적 공부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지적 공부는 아니다라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자,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누가 작성을 할 것이냐? 작성은 누가 하냐면 소관청이 작성하고 거의 대부분 나오면 다 소관청이에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지적 소관청이 작성을 합니다. 언제 작성을 해요? 언제 작성하냐면은 토지의 이동이 있었어요. 토지의 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이 경계가 결정이 되면 새로운 경계가 결정이 되면은 이때 누가 지적소관청이 작성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입니다. 자, 얘하고 지상 경계점 등록부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같지 않습니다. 즉 반대 이제 차이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지적 공부이고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지적 공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토지가 이동이 돼서 새롭게 지상 경계가 설정이 되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한다 라고 나오면 또 틀립니다. 즉 지상 경계점 등록부가 들어갈 자리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들어가면 안 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들어갈 자리에 지상 경계점 등록부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 잘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는 어떠한 것들이 등록이 될 것이냐,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등록이 될 것이냐 이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토지의 표시를 가지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토지의 표시 뭐가 있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그 다음에 좌표 있죠. 여기서 면적 안 들어갑니다. 소재, 지번, 지목 들어가요. 근데 지목을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은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이에요. 여기 지목은 공부상의 지적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실제 이용 지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경계를 무엇으로 바꾸냐면은 경계점으로 바꿉니다. 경계를 무엇으로 바꿔요? 경계점으로 바꿉니다. 왜냐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잖아. 그럼 경계점을 뭐로 표시할 수 있어요? 경계점을 좌표로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좌표가 들어가는데 얘는 단서 조항이 붙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에 한정해서, 그리고 경계점을 사진을 찍습니다. 경계점의 사진 파일, 그리고 경계점 표지의 종류들이 있어요. 경계점 표지의 종류와 경계점의 위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계점에 대한 위치 설명도,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무엇이다? 경계점,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사항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사항이 아닌 것을 하게 되면 정답이 뭘까요? 면적이에요. 면적 아니면 무엇? 소유자.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게 경계점 표지 종류는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경계점 표지는 목재도 있어요. 목재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 설치하면 될까요? 목재 같은 경우는 목재죠. 목재 같은 경우는 어디에 설치하면 돼요? 콘크리트가 아닌 땅에다 설치하면 되는 거고요. 아스팔트는 철모 뒤로 좀 못이 깁니다. 왜? 아스팔트는 깊게 박지 않으면 여름에 녹기 때문에 이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콘크리트에서는 철모 니오라고 해서 조금 짧은 못을 박고요. 담장 같은 경우는 더 짧은 철모 3호를 박아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요청했을 때는 경계점 표지를 표속으로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이걸로 써주는 거예요. 경계점 표지 종류.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가? 등록사항.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적은 12개를 다 맞출 수 있는 이유가,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만 확실하게 하더라도 최소한 10개, 11개 이상은 맞춰요. 기출문제를 공부를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타 봅니다. 밑에 나오죠? 자, 여기서 기타 쪽에서는 이제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 결정,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여기로 볼까요? 여기에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건물이 하나 이렇게 했는데, 이 토지를 분할하려고 보니까 건물에 걸려요. 그래서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건축물에 걸려서는 안 됩니다. 근데 건축물에 걸려서도 예외적으로 분할을 해주는 경우도 있더라 이거예요. 원래는 안 돼. 이해하셨어요? 원래는 건축물에 걸려서는 아니 되는데 예외적으로 건축물에 걸려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게 예외 규정이 몇 개가 있냐면은 4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판공도도예요. 그 4개가 판공도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판공도도. 여기서 말하는 판은 무엇이다? 판결. 여기서 공은 공공사업 등으로 인해서 8개의 지목으로 되는 경우. 아직 우리 지목은 제가 설명 안 해드렸는데 다음 주에 지목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럼 여기서 8개의 지목은 일단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천수, 유학, 철도, 구제. 뭐 다른 암기법이 있으면 다른 암기법으로 공부하셔도 좋아요. 자, 천수가 유학 가서 철도를 구제했다. 일단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즉, 이렇게 8개의 지목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걸려도 분할을 해준다 이겁니다. 아셨나요? 여기서 천은 무엇이냐면 하천, 수도용지, 유지, 학교용지, 철도, 도로, 국어, 제방, 천수가 유학 가서 철도를 구제했다. 엄청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도는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의 경계를 결정하고자 분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선.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서 분할을 하고자 할 때 예외적으로 무엇이 된다? 건축물에 걸려도 가능하다. 판, 공, 도. 이거 4개를 제외한 나머지가 나오면 그건 틀립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더 알아보기 오른쪽. 보통 분할을 할 때는 지상에다 뭐를 설치하고 지상에다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굵은 글씨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분할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1번부터 5번까지가 모두 다 분할 사유예요. 분할. 근데 여기에서 판공도 중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분할할 수 있는 게 판결은 빠집니다. 판결은 빠져요. 거기다 판결은 아니다라고만 써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엇이다? 분할 대상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분할 쪽에서 다시 한번 언급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5번을 읽어보시면 돼.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되어 실시하는 지적 확정 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해라. 근데 만약에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사업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 경계와 관련된 판례 거기서는 2번만 보시면 됩니다. 2번. 1번은 안 보셔도 되고요. 2번을 보는데 요겁니다. 경계가 공보상에 등록이 됐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냥 공보상의 경계에 의하는 거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착오로 인해서 잘못 지적공부에 등록이 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일단 경계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공보상의 경계를 따르는 거고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착오로 인해 가지고 즉 측량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 등록된 거야. 그럴 때는 공보상의 경계가 아닌 무슨 경계에 의한다? 실제 경계에 따른다. 이 정도만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경계입니다. 경계에서는 지상경계 기준, 지상경계전 등록부,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건축물에 걸려서는 아니 되는데 걸려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 그것만 체크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확인 예제 한번 볼게요. 자, 29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쭉 읽어보시면 2번이 왜 틀렸냐면은 제가 이 말씀 드린 적 있죠. 답은 2번이에요. 지상경계점 등록부가 들어갈 자리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들어가면 안 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들어갈 자리에 지상경계점 등록부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자, 2번 보시면 소관청이 토지 이동으로 인해서 새로이 어떠한 지상경계가 설정이 되면 그때 무엇을 작성해라?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시험에 뭐라고 나왔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해서 2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 안에 모든 지문들이 다 있을 겁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면적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